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으로 자식을 열심히 키워냈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아들 부부가 저지른 짓이라면 믿어주시겠어요? 마땅히 털어놓을 것도 없고, 저희 이 나이에 이제 남들에게 미주알고주할 사적인 부분을 얘기하기가 조금 망설여져서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바닷가에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어린 시절을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받아서라도 먹고 살기 위한 노력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그게 바로 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면 전부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벌어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그 덕분에 식당은 손님들로 늘 붐볐습니다. 어찌 보면 자식들이 나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며 동네에서 인정받는 식당이 되기까지 자식 둘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아들과 딸 모두 도시로 유학을 보내고 저는 평생을 바닷가에서 회를 썰며 보냈습니다. 시골 아줌마가 꾸미려고도 몰랐던 로션도 제대로 발라주지 않아 어느새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었고 주름이 깊게 패 있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으나 늙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고통스러웠지만 아들은 유학을 보내고 딸은 바이올린을 배우게 해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내다 보니 제 삶이 누구보다 반짝이고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암에 걸려 살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 가족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위해 아들의 결혼식은 꼭 보여줘야지 해 의지를 갖고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서둘렀어요. 그렇게 첫째 아들이 올바른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 때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 후 1년이 지날 즈음에 남편이 홀로 떠날 일이 생기셨습니다. 그때 손을 꼭 잡아주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수고 좀 덜어도 되고 언젠가는 손주도 보고 행복한 삶을 맘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 말에 눈물이 흐르셨어요. 죽은 남편이 희망했던 대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결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남자친구를 만나도록 하겠냐는 제 질문에 항상 나 그런 거 없어 라고 대답하십니다. 결혼 안 할 거라고 하곤 대답하곤 했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딱히 아쉬울 게 없고 혼자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라 보니 제가 설득할 재관이 없었습니다. 어쩔 땐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다 보니 배가 불러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딸이 결혼을 해야 나중에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 어쩌려고 저러나 싶었어요. 지 말로는 엄마 옆에서 살다가 늙으면 실버타운에 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안겨주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예뻤어요. 시어머니가 힘들까봐 일도 도와주고 혼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제가 심심할까봐 얘기도 많이 해주고 좋은 곳도 많이 데려다 주더라고요. 어쨌든 능력 있는 아들의 친절한 며느리, 그리고 똑부러지는 딸까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보통 남매들은 많이 싸우기도 한다던데 저희 아들과 딸은 잘하면서 한 번도 다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외에도 정말 좋았어요. 둘은 고생하는 엄마가 안쓰러운지 항상 인내심을 갖고 여태껏 우리를 키워주셔서 돈도 많이 쓰고 고생만 하셨으니 남은 인생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은 필요 없어요. 아들은 동생에게 전부 물려주라고 하고 동생은 오빠에게 다 물려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욕심 없고 사이좋은 남매가 또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자녀 교육은 제대로 시켜준 걸로 뿌듯해했어요. 말로는 둘 다 재산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태껏 읽어온 것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물려줘야겠다 싶었어요. 또한
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태까지 번 돈을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나도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상속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아들에게 굴대한 것을 상속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쪽만 많이 준다면 다른 한쪽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이미 상속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말아야 한다며 혼란스럽다고 말해요. 미리 상속을 해주면 부모의 소중함을 몰랐다고 하며 그때부터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죠. 어쨌든 생각이 정리된 후에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동안 꼭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식들에게는 나는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내 입은 끝났고 너희는 스스로 살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너무 욕심이 없어서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드는데 요즘 우울증도 오는 것 같아요. 아마 갱년기 증상이 있던 것 같네요. 무엇을 하든 재미를 못 느끼고 먹을 것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 세상이 전에처럼 활기차지 못해요. 지금까지 어떤 힘으로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없어요. 이런 내 기분을 눈치챈 것 같은데 며느리가 저에게 영양제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요즘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이 영양제 한번 드셔보세요. 여자분들에게 좋은 영양제래요, 라고 해서요. 누구나 이런저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먹으신 대로 하세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의 며느리밖에 없네. 나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어렵지 않아? 너도 바쁠 텐데. 저는 바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 보러 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매번 오실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힘드실 텐데요. 안 그래도 요즘에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도 차려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텐데. 그나저나 어머님,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어디 여행이나 함께 가실래요? 여행을. 갑자기 내 생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괜찮아요. 너희들이 바빠서 괜히 나를 데리고 갈 필요 없어.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닐 필요 없어. 애 키우느라 힘들지 않아요. 아이는 잠시 친정에 맡겨두면 돼요, 어머님. 요즘 기분이 축 처지는데 바깥으로 산책하고 오시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지도 몰라요. 동네에만 계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알겠어요. 제가 좋은 곳을 알아 놓았으니까 어머님은 몸만 떠나시면 돼요.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에 한번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어제 나들이하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이는 항상 어머님 생각밖에 하지 않아서 속이 깊어요. 어쨌든 어머님은 우리랑 여행 가시는 거 맞죠?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볼게요. 시간을 내주세요. 우리가 아주 잘 챙겨 다닐 테니까요. 어머님은 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쁜 꽃이 피는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하지만 제가 울적해 보인다는 걸 먼저 알아차리고 먼저 여행을 간다고 제안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생각해보니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을 하거든 말이죠. 그래서 이번 여행이 생각보다 설레이는 이유였어요. 돈을 벌 줄만 알았지 돈을 쓸 줄은 몰랐던 과거의 제 자신에게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 이제는 조금은 즐기면서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 아들 부부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혼자 앉았고 아들은 운전석에는 며느리가 앉아 출발했어요. 먼 길을 차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걱정이 들었어요. 아들이 차는 좀 찼어. 운전 괜찮겠어? 잠푹 잤고 컨디션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푹 주무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라고 말했어요. 아휴, 살다 보니 이런 날이 타오네. 우리 아들이 엄마를 꽃구경도 시켜주고 이제는 바쁜 일들이 끝나고 여유가 생겼으니 자주 모시고 다닐게요. 정희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 통색은 워낙 바쁘잖아.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알아서 혼자 잘 살고 있는 게 라고 답했어요. 어디에요? 나이가 찼으면 시집에 가야 하는데. 그러다가 평생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철들겠지요. 그리고 혼자 재밌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마리씨가 될 테니까요. 차 안에서 바깥 풍경을 보니 새롭더라고 해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아들이 제 취향을 어떻게 알았는지 산이 많은 지역으로 운전해서 가더라고 해요. 평생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라면 너무 지겨웠거든요. 소금 냄새보다는 풀 냄새를 맡을 때가 더 좋았어요. 나중에 모든 일을 정리하고 노후를 보내야 할 때는 산속에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들이 1~2시간을 운전했을까요?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고요? 엄마,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지금 가세요. 마지막 휴게소예요. 그래, 그럼 다녀와야겠다. 너희들은 안 가니 저희는 마실 것 좀 사올게요. 그런데 언제 도착해? 이제 절반 왔어요. 철판 밖에 못 나왔어. 얼마나 멋진 곳을 가길래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거야? 꽃 구경 명소가 좀 멀리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라면 제대로 된 곳을 가야죠. 그래도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차 막히는 구간 끝나서 금방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고생하시면 돼요. 다이야.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만 우리 아들이 운전하느라 고생이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앉아서 운전만 할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오겠다. 며느리와 아들이 차에서 시동을 켜놓고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더니 며느리가 저에게 음료수를 따서 건넸어요. 어머님, 목마르셨겠죠? 이거 하나 드세요.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그래, 고마워. 혹시 멀미가 나요? 멀미약을 좀 사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신경 쓸 일 없어. 목이 그리 마르진 않아서 며느리가 건넨 음료수 한 모금만 마시고 뒷좌석 바닥에 내려놨어요. 이번이 마지막 휴게소라더라고요. 괜히 술을 마시다가는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까 봐 불안했어요. 어쨌든 절반이 지났다고 하니 나머지 절반을 가는 동안에는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뒤로 기대었어요. 신기하게도 잠이 조금씩 왔어요. 일반적으로 차를 타면 잠을 자는 게 힘든 편인데 그날에 갑자기 유독 졸리기가 시작했어요. 몸이 나른해지고 좀처럼 기운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르게도 잠이 들었나 봐요. 아들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있겠어요? 확실히 잠들었네요.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차는 어느새 멈춰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이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 이러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깨어나시면 어떻게 할까요?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다며 그러면 한동안은 안 깨어나지 않을 텐데요. 별로 드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일단 잠들면 업어갈 수도 있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코를 골며 자는 거, 근데 이 사실이 들키면 큰일 날 거 알죠?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해요. 실패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해요. 밧줄이랑 청테이프는 어디에 있나요?
까만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나는 그런데 언제 친구가 오나요? 지금 온다고 하던데 시간이 얼추 끝나갈 것 같네요. 청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 소리나지 않게 해야 해요. 알아요. 당신이 밧줄로 엄마를 묶으려는 거죠? 응, 내가 할게요. 당신이 테이프로 손목을 감아서 탈출하지 못하게 꽉 감아야 해.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너무 느슨하게 묶으면 큰일 날 수 있단다. 저는 잠든 척하며 몰래 눈을 떴어요. 그러자 아들이 가방에서 밧줄과 청테이프를 꺼내는 걸 보았죠. 전체 가려운 광경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사색하며 얼어붙었어요. 당황한 아들은 웃으며 뭐라고요? 하며 대답했어요. 아, 엄마, 깼어요. 지금 맡긴 거예요. 좀 더 주무세요. 지금 너희 뭘 하고 있는 거야? 손에 뭔 거야? 아, 이거예요. 차가 고장나서 대충 수습하려고 꺼낸 거예요. 너무 오래 운전해서 바퀴가 안 듣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차 고장났는데 왜 밧줄이랑 청테이프가 필요한데? 그게 그걸로 나무 꾸려고 했지. 아니에요. 아니니 뭐가 아니에요. 내가 다 들었어. 너희, 난 묶어놓고 뭐 하려고 했어? 그게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해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것 같아요. 난 내리막길이라니까 여기에서 무작정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위험하죠.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말할 테니까 내려가지 마세요. 여기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엄마가 아들을 못 믿는 거로 보이세요. 꽃놀이도 거짓이었다고요. 처음부터 나를 해치려 했던 거죠. 배운망을 망각한 큰 놈, 우리 아들과 나는 신랑이 차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이 차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너무 서둘러 내렸더니요. 몸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크고 높았기 때문에 떨어진 후 몸이 아프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급히 차에서 내려와서 제게 다가왔는데 저는 기겁하며 보지 마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까 한 말을 잊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둘 다 힘으로 제게 달려들면 저는 절대로 대항할 수 없을 것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고민 끝에 그때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차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던 중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익었어요. 그 남자는 내 아들의 학창시절 친구였죠. 그 곁에 큰 점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들의 친구가 왜 이곳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왜 지금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의 친구가 어색하게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들 친구의 손에 들려있는 복면을 보자마자 그들이 한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대략 짐작이 가던데요. 하지만 제가 깨어나자마자 모든 상황극이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아들 친구는 손에 들고 있던 복면을 황급히 주머니 속으로 감추고 허둥지둥하더라고요. 오늘 꽃을 구경 오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잠시 들러서 인사를 드리려 했었는데 이리 밀려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들 친구는 서둘러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다시 우리 셋만 남게 되었어요. 아들이 쫓아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도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고 딸에게 연락해서 저를 데려다 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챈 아들은 다른 말도 없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저를 데리러 올 동안 아들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나를 묶어놓으려고 했는지 이유를 말하라며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하고 재우고 묶어놓았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장 말해본 결과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잠시 미쳤나 보네요. 고작 뭐 하려 했냐고 왜 말 안 해?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진짜 이유를 말 안 해. 어디서 봐서 제가 해코지를 하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게 어떻게 아들이 제게 그러는지, 심지어 며느리까지 한 것인지. 사람이 하는 짓인가요? 저는 가슴을 치며 아들을 원망했어요. 왜 내가 팥줄로 날 묶어서 어쩌겠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나요? 라고?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대체 제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잠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상상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한 번만 넘어가 줄 수 없을까요?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를 진짜로 없애려던 생각이었어요. 왜 그런 건지요? 진짜로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용서를 빌며 울었어요. 그 순간에는 아들이 제 아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딸이 차를 끌고 와서 저를 데리고 가고 나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영어도 모른 채 멀리까지 온 딸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오빠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 싸웠어? 뭔 문제라도 생긴 거야? 너 현철이라고 기억나? 아, 혹시 오빠 친구 예전에 우리 집에 자주 왔던 코 옆에 점 있던 오빠. 걔 연락처 알고 있어? 너 예전에 현철이랑 친하게 지냈었잖아. 갑자기 그 오빠 연락처는 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아마 내 예전 핸드폰에 연락처가 남아 있을 거야. 알려줘. 최대한 빨리 좀 알려줘. 무슨 일인지는 말 안 해줄 거야. 일단 상황을 좀 파악한 후 알려줄게. 이게 무슨 일이죠? 오빠네랑 여행 간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왜 나를 불렀냐고요? 그래,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심장이 진정되지가 않네. 그런데 엄마 괜찮아? 팔에 긁힌 자국은 뭐야? 그러고 보니까 옷에 흙이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딸에게는 차마 그날 있었던 모든 상황을 전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을 딸이 받을 걸 생각하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합주기가 돼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둘의 속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에 없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복면을 들고 온 아들의 친구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에게 전화번호를 받은 뒤 아들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리저리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기겁하며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찔리는 게 있으니 제발 저리 심한 대로 되었겠죠. 아들의 친구는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박을 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는 가족이니까 대충 넘길 수 있다 치지만 너는 남자니까 내가 고소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소라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진실하게 말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면 내가 용서해줄게.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원이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줘. 비밀 지켜달라고 했거든. 그래, 그 약속 꼭 지켜. 혹시 주원이한테 비밀을 누설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빚이 있다는 얘기야. 펀듯한 직장 다니는 친구가 PGO에 생겼어. 아무것도 몰라? 지원이가 그 직장을 때려치운 지 오래됐어. 아마 입사하자마자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뒀을 거야. 적성이 안 맞다나 뭐 그런 이유로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며 말렸는데 말을 해주니까 안 듣더라고요. 그럼 여태껏 뭘 했었는데? 무슨 투자 어쩌고 하는데 결국엔 다단계 사기에 빠졌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인물이 워낙 똑똑해서 본인은 사기가 아니라며 완벽한 투자 시스템이 없다고 했대요. 호언정당해서 저도 솔깃해지면서 거기에 투자했다가 아주 쫄딱 말아먹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금액이었지만 지원이는 빚을 내면서 투자했으니 얼마나 큰 타격이었을지 상상도 가요. 결혼도 하고 애도 있으니 어떻게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이리저리 친구들에게 돈을 빌고 다니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크게 한탕 벌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박을 진행하다가 완전히 인생을 망쳤어요. 왜 그런 사실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죠? 엄마인 저한테 자녀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들인데 왜 모르는 건가요? 그동안 효자이면서 장남인 걔를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던데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너희 엄마는 솔직히 돈도 많으신데 좀 벌리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어머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한번 시도해봤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아들이 저에게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휴직하고 잠시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왜 회사를 휴직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사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따져봤어요. 아무리 봐도 직장을 떠나서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라고 했죠. 좋은 직장을 두고 그만두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정년까지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심신당부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가족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가장으로서 직장을 그만둔다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어요? 의무가 있으니 직장을 관두면 너에게 지원도 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죠.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더라고요. 아마도 그때 이미 퇴직을 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엄마가 속도 모르고 직장을 관두지 말라고 하니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그럼 나를 그렇게 한 것은 돈 때문이었다는 거야? 걔도 인생 나락이 되니까 머리가 돌았는지 어쨌는지 저한테 제안 하나를 하더라고요. 납치 상황극을 하자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재운 후에 그 사이 밧줄로 몸을 묶고 청테이프로 팔목을 묶고 자기들도 밧줄로 꽁꽁 묶여 있으면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저더러 복면을 쓰고 납치범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 셋이 괴한에게 붙잡혔다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깨어나면 어머니가 대충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현금을 다 주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줄 거라며 통장에 돈을 전부 빼서 줄 테니 제 빚을 갚아줄 것이라고 했어요. 돈의 양에 따라 조금 더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답니다. 매일 입에 풀칠해 가면서 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목돈까지 준다니 얼마나 솔깃했을까요? 모르게도 그 제안을 말끔히 거절하지 못했어요. 말았다. 그래도 불안했다. 만약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안심하라고 했다. 신고는 우리가 하는 척만 할 거라며 어머니에게는 신고는 했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며 거짓말하면 무방하다고 했다. 평생 모른 척 살아도 된다고 얘기했어. 어머니가 가진 건물과 땅을 합치면 우리가 훔치는 돈은 별거 아니라고 어머니도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어쨌든 어머니가 중간에 깨어나서 모두가 물거품이 되었다. 그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나도 방심한 나머지 어머니한테 얼굴을 들키면서 완전히 망해버렸다. 복면을 쓴 채 등장했다고 했는데 왜 이러는 거지? 벗고 나타냈는데요. 지원이한테 엄청 타박을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잠에 빠져 계신 줄 알고 거기서 복면을 쓰려고 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해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어찌됐든 금전적으로 갈취를 한 적은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니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 제안을 처음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게 유일하게 본인이 살 길이래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그 재산을 다른 곳에 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하셨죠. 아들 부부가 제 돈을 빼앗기 위해 납치 상황극을 벌였다는 소문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군요. 사실 처음에는 밧줄로 저를 묶으려는 것인지 버리고 도망치는 것인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목적은 돈이었죠. 여태껏 욕심 없고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아들이 그런 짓을 계획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언젠가 내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기다리기엔 너무 급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면 너무 괘씸해요. 안 그런 척하면서 제 돈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음 아프네요.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범인을 잡겠다며 난리를 피웠다는 생각에 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 살을 도와주려고 집에 방문한 딸에게 그때야 비로소 제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찌되었든 가정 상황을 딸도 알아야 하잖아요. 딸은 제 말을 듣고 흥분해 화를 내고 있었어요. 미쳤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황극을 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 너를 데리러 와달라고 한 거야? 그걸 그냥 냅두고 세탁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야지. 함께 밥을 먹어야겠네요. 됐어. 빼앗긴 것도 없고 타친 것도 없으니까 당장 짐을 싸. 신문 후에 여기 있으면 또 무슨 해코지를 당하려고. 오늘부터 나랑 같이 있어. 오빠네가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해? 그때는 무슨 집을 벌일지 누가 알아? 그렇게 나는 당분간 딸의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딸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무척 화를 내고 욕을 했대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은 울면서 나에게 용서를 빌었대요. 어머니, 제가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가정이잖아요.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발전하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회사도 일찌감치 관뒀다며 현철이한테 들어서 제가 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미리 말하지 못한 게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관뒀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았어요. 손대는 것마다 망하고 손해를 보며 되풀이만 하다가 결국엔 파탄을 맞이했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하게 엄마에게 말을 해야지요. 설마 아들을 굶겨 죽일 생각이신가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빚을 갚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미성년자일 동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빚을 대신 갚아줄 순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래서 참으로 말할 수 없었어요. 또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극도로 반대하셨기 때문에 입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실망을 향한 기대감이 무서워서 실망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어요. 미친 생각이라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 방법도 없고 아이를 키워낼 돈도 없어서 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지원해 줄 생각이 없으셨고 저는 살 길이 막막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어요. 잠깐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썼다가는 다시 갚으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업에 전념해서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어머니부터 호강시켜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날 너와 며느리가 가방에서 밧줄과 청테이프를 꺼낼 때 그러나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알 수 있어요. 혹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지 걱정되었어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놀라서 그 정도였을까요? 숨도 잘 안 쉬어져서요.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고요. 어머니를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 돈을 잠깐 빌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엄마를 배신할 수 있을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을까? 돈이 없으면 부모를 버리고 가야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니? 어떻게 된 거야? 부모들 중에 말리는 사람은 없다고 해야지. 그때 내가 음료수를 다 마시고 일어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 목숨이 너희 돈보다 하찮은 거라고? 수면제는 적정량만 넣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목숨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 납치극을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서운했어요. 제가 욕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 어디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가진 많은 재산이 동네 전체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물어보지도 않고 지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저도 이미 성인인데도 아직까지 어머니에게 제 인생 계획을 보고 받을 필요가 있어서 답답했어요. 여태까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니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니에게 실망을 안겨주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너 나에게 돈을 맡겨놓았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닌데 친척들은 그렇게 잘 도와주시면서 왜 자식인 제게는 인색하신 건데요? 저는 그게 서운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 것 같니? 여태껏 왜 쉬는 날 하나 없이 일한 것 같아서 앉지도 못하고 일했는지 모를까 싶은데 친척들한테는 몇 푼 쥐어주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은 더 이상 고생하며 살지 않았는데 차곡차곡 모으고 있던 중이었던 것을 진짜로 몰라서 그래. 너는 어떻게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 내가 설마 가지고 있는 거려. 모두를 바다에 버리고 가겠니? 안 그래도 너희한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엄마를 이렇게 배신하니 물려주려던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생각이 짧았어요. 여태껏 어머니를 오해한 것 같아요. 오해는 내가 한 것 같네. 나는 내가 적어도 엄마 고생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무서울 지경이야. 너한테 물려주기로 한 재산 전부 오늘이 시간부로 어떻게 처리할지 너가 알아서 결정하면 돼. 다 큰 성인이고 가장인데 잘못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평생 반송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 빚만 좀 갚아주시면 안 돼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왜 내가 내 빚을 갚아줘야 해? 그리고 내가 삐지면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떳떳하게 돈 벌어서 부지런히 빚을 갚아 나갈 거예요. 납치극이라니 뭐니, 못된 생각도 치우고, 그리고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주지 말아줘. 이제 아들은 없어. 아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제게 울고불며 밀었지만 돌아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던데
그날 그 천륜을 끊고 말았어요. 아들은요. 뒤늦게 울며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섰었습니다. 손주가 떠오르며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몇 년 동안 아들 부부와 연락이 끊어져 있었죠. 자식에게 배신당한 것에 한동안 정말 충격을 받으면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웠어요. 모든 것이 내 탓이거나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일 것 같아 생각하니 억장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딸이 내 곁을 지켜주며 많은 위로를 주어서 고마웠어요. 사회적인 면은 없지만 엄마를 걱정하며 생각해주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딸을 키우면서 의견이 달라서 참 많이 싸웠어요. 서운하고 짜증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착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결국 저에게 괘씸한 짓을 벌였던 건 아들이었다고 생각하니 참 씁쓸하네요. 딸은 속상한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병든 닭처럼 기운 없이 앉아 있어?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적당히 살면서 자식들한테 용돈이나 좀 받고 살지. 내가 대충 살았으면 내가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었겠어. 이제는 자식 때문에 희생하는 삶을 살 필요는 없다. 진짜로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살면 당신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결혼하고 나서 자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어머니는 희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게 된다. 내게는 그게 너무 속상하다. 그동안 돈만 모아뒀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잖아. 스포츠카를 한 대 구입해서 운전사를 고용해 멋진 여행을 다녀보고 연애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누가 어머니 대신 살아주는 일은 아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으리라 해도 나에겐 인생이 아깝지는 않다. 이제는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이니 말이야. 피부과에 가서 리프팅도 받고 보톡스도 맞으면서 더 정게 좀 살고 싶다. 그러나 돈을 다 써버리면 어쩌려나. 누가 돈을 달래 자꾸 그렇게 어렴풋하게 다루니까. 오빠가 그런 짓 벌인 것 아니었나? 그냥 다 써버리자. 그런 식으로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게 살아왔다. 이제는 인생의 쓴맛도 알아야 한다. 어떤 면에선 딸의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치열하게 살아오다 보니 느긋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니 인생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마치 이미 끝난 것처럼 살아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고 싶은 건 다 해야지. 이제는 즐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기 좋은 산 쪽에 있는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일하면서 생긴 칼자국과 흉터를 지우려고 성형외과도 찾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늙었는데 뭐하러 치장에 돈을 들이냐 잔소리했지만 남은 인생을 세어보면 아직 한참이 남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변한 제 모습을 보고 훨씬 젊어 보인다고 놀라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 갱년기 우울증도 조금씩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만에 마주하게 됐어요. 며느리는 눈시울을 부셔서 제게 안부를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실은 가끔씩 여기에 와서 서성이곤 했는데 차마 어머님 얼굴을 못 뵙고 갔어요. 너무 죄송해서요. 뭐 하러 왔어요? 연근 코로 지내기로 했으면서 진심으로 어머님께 사과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용서 바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 근황이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받으면서 빚을 갚고 있어요. 저도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새 빚을 얼추 갚게 되었거든요. 이제 고지면 모두 갚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 정말 제가 너무 한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아직도 부끄러워요. 어머님이 제게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얼마나 화를 내셨을지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자다가도 눈물이 나오네요. 그때 우리가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한없이 설레셔서 차 뒷좌석에 앉으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어요. 어머님에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로서는 어머님을 지켜야 했는데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늘 두고 어mer님께 사죄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건 알아요만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실 남편은 많이 어mer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찾아뵐 자신이 없어서 직접 오진 못하고 있는데 가끔 자다가 울고 있답니다.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벌면 그만인데 어mer님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라 정말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mer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요. 혹시 저희를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도 어머님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옛날처럼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것 하나만 바라고 있어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는 받았지만 아직 아들 부부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몸에 생긴 상처는 지우고 치료하면 그만이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 되는 걸까요? 아직까지 아들 부부에 대한 원망이 있나요? 많이 남아 있네요. 제 마음이 변할 때까지 저도 천천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이 자식 교육이 제일 어렵다는 말을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에 집착한 것 같기도 해요. 아들 부부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연을 이곳에서 상세히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두고 싸우거나 판타를 저질러도 제 자식이 저를 상대로 그러는 일이 있는지는 상상조차 못했네요. 짓을 벌일 줄은 몰랐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아무쪼록 진심을 다해 사연을 써서 보내드리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들 부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요. 저는 이걸로 사연을 마치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